안녕하십니까. 오늘은 70회째 시간입니다. 날씨가 굉장히 춥네요. 이쪽은 그래도 보통은 따뜻했는데, 영하 12, 3도를 찍었기 때문에, 엄청 춥습니다. 명절 잘 보내셨는지요? 올해는, 개묘년이죠. 잘 아시다시피, 개묘년. 개묘년의 사람들은 무엇을 해야 할까요? 개묘는 이제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기운이죠. 개묘. 우리가 알다시피 묘월은 봄을 상징하고 개수는 봄의 아지랑이죠. 그래서 이제 개묘 그러면 개수라는 아지랑이가 봄의 을목, 묘목을 키우는 그런 해죠. 그래서 우리가 계묘를 교육한지다 그렇게도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아이들 기르는 이것도 생각할 수 있겠지만 개인의 삶으로 생각한다면 정신적으로 내가 여름에 열매를 맺기 위해서 튼실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뭔가 봄에 뭔가를 일구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그러니까 부지런히 키워야 여름에 열매를 튼실하게 맺겠죠. 그런 에너지가 계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묘가 만약에 무토 공간을 만난다면 우리가 배웠듯이 이것이 바로 을계무 조합이 돼서 교육 공직이기도 하면서 뭔가 다른 사람에게 봄의 에너지를 흠뻑 선사하는 그런 에너지로 기억하고 있죠. 자, 오늘의 주제는 어떤 학생이 있었는데요. 고등학교 1, 2학년 때는 전교 1, 2등이었으나 3학년 때 성적이 내려간 이유는 무엇일까? 이렇게 정했습니다. 제목만 봐도 좀 섬찟하죠. 왜냐하면 고3 그러면 12개 학년의 마무리를 하는 그야말로 대학 입시를 바로 목전에 둔 그런 학년인데 1, 2학년 때는 전교 1, 2등이었으나 3학년 때 성적이 내려간다면 극단적으로 수능을 아주 못 봐버린다면 크게 낭패가 되겠죠. 물론 1, 2학년 때 전교 1, 2등이었으면 내신 성적은 아주 좋았겠죠. 그런데 좋은 대학에 가기 위해서는 수능을 봐서 최저 등급을 잘 맞춰야 되는데 수능을 못 봤다라고 하면 어려움이 있었겠네요. 자, 일단 이 학생의 사주를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이 학생은 개축연, 을축월, 잘못됐네요. 축이 아니라 개유년, 을축월, 개축일, 시는 잘 모르겠네요. 자, 이렇게 구성된 사주입니다. 일단 이 사주를 보면 아까 계묘라는 간지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개수는 봄의 에너지이고 개수가 할 일은 묘목을 기르는 것이죠. 그런데 개유나 개축을 보면 개수가 묘목을 기르는 그런 에너지가 아니죠. 오히려 유금이라는 어떤 숙사의 기운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개유나 개축 그러면 기른다라기보다도 오히려 좀 살기가 더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이거를 시절과 시공으로 생각을 해보면 개수일간이 축월에 태어났기 때문에 시절이 맞지 않고 그 다음에 축월의 연월 구조를 보면 화기가 전혀 없기 때문에 시공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글자를 보면 지지를 보면 유축축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밝은 에너지가 지지에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개수는 묘목을 키워야 되는데 개유, 그래서 생기보다는 오히려 살기가 더 있는 구조이고, 을축 그러면 을목이라고 하는 생기가 성장을 해야 되는데 축월에 보면 개신기라고 하는 지장간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을목이 성장하는 게 아니라 위축되는 그런 월의 공간을 맞이했고, 그 다음에 일도 개수가 묘목을 키워야 되는데 개축 그러면 개유와 개축은 오히려 살기가 더 많은 그런 에너지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굉장히 사주가 좀 어둡고 밝지 않다. 개수는 그야말로 발랄한데 전체적인 구조는 개수의 의지를 드러내는, 물론 이제 월에 을이 있긴 한데 축월이기 때문에 축은 또 겨울의 에너지이고 을목은 봄이니까 이렇게 저렇게 보더라도 글자의 어떤 시너지 쓰임들이 적은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방금 이제 개축, 개유 이렇게 있는데 이것도 좀 살기가 오히려 있는 구조이고, 개축도 마찬가지고, 을축을 바꿨으면 이게 묘축이기 때문에 이것도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을목 생기가 잡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학생이 이제 대우는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 대우는 개해 갑자, 그러니까 개해 갑자 을축 이렇게 되죠. 자, 이렇게 되고 이 학생이 중고 시절을 보면 고3이 이제 고3 때 임진, 고2 때 신묘, 고1 때 경인, 중3 때 기축, 중2 때 무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1번은 시절과 시공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2번은 개유간지, 을축간지, 개축간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다음 세 번째, 이 학생이 이제 축월이기 때문에 대운이 이제 어떻게 흐르느냐에 따라서 직업도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요. 일단 축월에는 이제 개신기가 지장간에 있기 때문에 만약에 축월이 목화운으로 흐른다. 목화운으로 흐른다면 여기서 이제 개수의 어떤 사상을 활용해서 교육을 한다거나 이렇게 쓰일 것이고, 만약에 수구문으로 흐른다 그러면 이제 금의 어떤 그 권력이나 금융이나 이런 몰상으로 쓰겠죠. 그런데 지지가 축유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뭔가 좀 밝은 에너지는 아닐 거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는 이제 축축을 보면 이게 금은 묘지이기 때문에 금덩어리가 엄청 많은 그런 구조로 되어 있네요. 그래서 혹시 이 학생이 축월의 어떤 대운이 아니라 사주 원국의 축유를 금덩어리로 가득 찬 거를 그 대학 진학에서 활용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그러면 공부를 고1, 2 때 잘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일단 이 사주 구조를 보시면 개유년에 태어났습니다. 그러면 이게 흐름을 보면 유금이 일단 개수에 풀려서 을목으로 나오는 이런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개유 그러면 일단 유금이 수기에 풀리기 때문에 그건 일단 다행이죠. 근데 그 다음 단계로 을목이 왔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좋은 구조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을축이니까요. 을의 시기를 뭐 16세부터 17, 18, 19, 20, 21, 22 이렇게 생각해 본다면 계유에서 을까지는 그래도 나름 좋은 흐름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이 사주 구조를 보면 사유축 삼합을 기준으로 했을 때 사유축 삼합을 기준으로 했을 때 천간에 있는 개가 2개 있죠. 그 다음에 지지에 있는 축중개 또는 축중개, 이게 뭘 의미하냐면 육해살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학생은 일단 연월 구조를 보면 유금이 수기에 풀리고 그 다음에 을목으로 나왔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좋은 단계입니다. 흐름이 매끄럽죠. 그리고 고등학교 1, 2학년 때를 보면 인묘, 이것이 학생이니까요. 공부와 연관 지은 다음에 우리가 일관적으로 얘기했듯이 사유축이니까 인묘 그러면 급살과 제살이기 때문에 두뇌를 그야말로 총명하게 활용을 했다. 그러니까 고 1, 2학년 때까지는 좋았다. 아주 좋았다. 왜냐하면 원국에서도 금수목 이런 흐름으로 가 있고요. 그 다음에 1, 2학년 때 급살과 제살이니까 나름 에너지가 좋은 역할, 총명한 역할을 했죠. 그런데 문제는 이제 고3 때 임진년을 만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면 을축 시기를 지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육해가 많은데 축중 개수와 진토는 이제 물론 6번째 축진파를 하게 되면 축중 개수와 진중 개수가 영향을 받아서 결국에는 개수의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개수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사고 방식에 문제가 발생한 거고, 이 사주에서 개수는 사유축 삼합이기 때문에 역시 육해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사주 원국에도 육해살이 많았는데 고3 때 보면 화계와 사유축이니까요. 물론 이제 축진파 작용을 해서 개수가 튀어나와서 사고방식에 영향을 주기도 하고, 그러니까 고 1, 2학년 때보다는 뭔가 정신적인 안정이 좀 덜 되어 있었겠죠. 네, 그것이 이 사주의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큰 틀에서 보면 유금 육해살이라고 하는 것은 시종자죠. 그런데 이 구조를 보면 시종자는 유금 하나인데 시종자가 나중에 이제 수기에 이제 풀려야 되죠. 수기에 풀려야 되는데 시종자의 개수와 풀리는 수기의 그 숫자가 잘 맞지 않죠. 그러니까 영혼을 상징하는 유금과 풀리는 수기의 숫자가 맞으면 나름대로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는데 시종자는 하나인데 수기는 여러 개 되어 있기 때문에 다중 영혼이 존재하는 것과 같은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육해가 천간에 이렇게 뜨게 되면 물론 지지 축축 속에 개수가 있긴 한데 천간에도 개개 신은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떴죠. 육해가 천간에 노출하면 정신적인 방황이 이루어지고 특히 개수이기 때문에 정신의 문제가 생기는데 3학년 때 축진파해서 또 개수의 사고방식의 문제가 생겨서 공부를 하긴 하는데 집중력이 현저하게 떨어지고 결국에는 고3 때 고 1, 2 때보다 더 나은 어떤 그 성적을 갖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 학생은 어떻게 진로를 밟았을까요?
물론 뭐 여러 가지 추측이 가능하겠지만 일단 사주 원국을 보면 유축축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지를 보면 온통 금무더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 학생은 기계공학과에 진학했습니다. 물론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떤 유금의 시종자 문제, 정신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름 심리학과를 간다거나 철학과를 간다거나 그렇게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지만 이 학생은 이과였고 그래서 축축유 이렇게 금속성 특히 축이 두 개나 있어서 금의 묘지가 두 개나 있어서 유축축으로 기계공학과에 진학을 했습니다. 물론 이 학생이 기계공학과에 진학을 해서 이제 열심히 학교 생활을 하려고 믿지만 사주 원국을 보면 근원적으로 육해가 이렇게 많고 또 17세부터 대운이 개해였기 때문에 역시 운에 있어서도 또 개수라는 육해가 이렇게 왔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공부는 나름대로 열심히 했지만 그리고 또 여기서 이제 을목이 나름 이제 제살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을목이 제살에 해당이 되고 또 고1, 2 때 겁제살이 있어서 나름 뭐 총명했죠. 근데 원국 자체를 보면 집중을 방해하는 그런 인자들이 많아서 고3 때 힘들었을 것이다. 이런 추측이 가능해지네요. 물론 이거를 십신으로 이 사주를 본다면 축축유 이렇게 되기 때문에 뭐 인성이 많아서 공부를 잘했나 이렇게 본다는 것은 너무너무 단편적이죠. 이 사주는 유금에서 시작을 해서 수기에 풀리고 을목까지는 좋았는데 전체적으로 육해가 대세운 또 고3 때 축진파 이렇게 화계까지 연결이 돼서 사고방식에 문제가 있었다. 이런 사주입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